김주옥 부장판사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지법에. 네, 그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네.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행동에 반하는 그걸 비난하는 그런 글을 쓰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목숨 내놓고 한 거죠. 네. 자, 이분이 뭐라고 썼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해버리고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전압에 회부해버리고 네. 원심의 판단을 대조해서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마음대로 지정해버리고 파기환송하고 이것을 아예 생중계를 해버린 일. 네.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곧바로 기록을 송부해버리고 고등법원은 당일날 2025년 5월 15일을 일회 변론기일로 지정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해버린 일. 이 모든 것들이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러네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즉 우리들의 이제 이런 반응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국민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간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은 왜 그랬느냐.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이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만 한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라. 박사님. 아니 이 중요한 상황을 읽고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김주옥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주옥 같죠. 네,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김주옥. 아니 실제로 저도 들은 얘기가 사법부 내에서 많이 조희대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조희대가 우리 사법부를 완전 다 망치고 있다. 맞아요. 지금 누가 사법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사법부 개혁해야 되고 개혁은 좋은 말이고 사법부 날려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가 다 망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고 법과 판례를 보면서 해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진짜 일선 판사들 그리고 부장판사들 뭐 모두가 하여간 이 법원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서울고등의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제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작동 게 그 주시민 판사인 송미경 판사가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곤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대법관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법관 되길 원할 거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간 이 사람들은 재판 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울고등은 하여간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이거 알려드릴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법원 정기 인사가 2025년도에 있었었잖아요. 그 전에 바로 2년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20%는 줄었었대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2년마다 보통 이제 그 자기 임지를 이제 옮겨가잖아요. 법관 장기 인사 같은 거 할 때 2023년 2월 19일자 기사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이 정기 인사에서 20%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판사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배석과 단독을 거쳐서 올라온 중견 법관인데 중앙에 그렇게 사건이 많은데 20%나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조희대가 했겠지. 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조희대가 난리 쳤잖아요. 그 말하고 전혀 안 맞잖아. 자기는 판사를 아예 팍 줄여놓고 20%나 줄여놨으면 도대체 몇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전체 판사는 370명인데
이 가운데 부장판사는 46%인 17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년 전에 발표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30명이 줄어들어 버렸고 네. 부장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하는 게 사건 지연시키지 말아라, 빨리빨리 해라라고 그렇죠. 했으면 유능하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그대로 그 자리에 더 많이 앉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40%나 줄여든다고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사 장악권을 잠깐 하려고 하는 자기가 거죠. 인사를 해가지고 야 내 말 잘 들어. 그렇지. 안 그러면 니네 중앙 안 보내줄 거야. 네. 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윤석열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네. 인사권을 이거 장악하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 일이에요. 이런 이거 아무도 몰랐지. 이거 조선일보에 나왔던 거야. 와. 우리 조선일보를 좀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진짜 나쁜 얘기들이긴 한데 봐야 돼. 와, 우리 영희누나 나 너무 좋아. 진짜 대박이야. 그래놓고 더 웃긴 거. 그래놓고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네. 2년을 넘어서 3년째 여기 앉혀놓는 거잖아. 와. 그 부장들은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원칙을 다 훼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지기현이가 네. 너 2년 됐으니까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여기서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고 지기현 옆에 있던 이 연차 높은 부장판사들 다 내보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방식이거든요. 바로 그거죠. 원칙을 그대로 놔두면 내가 굳이 인사권자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난 원칙에 따라서 몇 년 되면 승진을 하고 몇 년 되면 옮겨가는 거니까.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원칙을 다 훼손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승진시킬 사람 안 시키고 내가 너 이쁘면 더 오래 있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인사권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나 아무래도 맨날 이상했거든. 왜 맨날 모든 사건이 다 형사 25부로 가고 왜 맨날 지기현에게만 가나. 네. 부장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파벌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패거리를 자기 라인 만든다는 만드는 거죠. 자기 라인 만드는 방식이에요. 부총장님 이게.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까? 보통 이렇게 와. 부총장 인사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해는 뭐 내 말 잘 듣게 하는 방식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법조에 있는 그 선후배들한테 듣기는 보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평판은 좀 괜찮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보수에서. 보수 내에서 신망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탄자 우리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사탄자 얘기해서 사탄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권력이 사람을 만든다고 대법원이 1년에 쓰는 돈이 전체 국가 예산 650조에 0.3%밖에 안 되지만 무려 2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 인사 말고 전체 사법부 인사 대상자가 18,000명이 넘어요. 이거 뭐 거대한 하나의 사법 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왜 요새 강직한 그 보수 원로 그 유튜브 언론인들도 조갑재 전 편집국장이라던가 정규재 그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옳은 말도 하는데 보수에 그에서 신망받는 분이라고 한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에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아주 노골적이고 그 전면적으로 개입하는지 그 배경은 서초동 내에 있는 그 법조인 후배들도 궁금해하고 오히려 보수의 길이 아니지 않냐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사건별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좀 아는 분들이 좀 제보라든가 해주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변심 이유가 무엇일까?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남는 미스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밤에 요새 잠이 잘 안 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법조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재롱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뭔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헌법소원을요 내가 내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도 돼요. 유권자로서. 나 유권자인데 난 선거권이 네.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투표를 그렇죠. 못하게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나의 선택의 나의 여지를 없애버리느냐. 참정권이죠. 네. 그러면서 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에 사법부도 너희도 헌법재판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내가 이거 헌법소원 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냥 쭉 재판 진행시켜서 선고 내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적어도 헌법소원이 나오는 날까지 혹은 6월 3일 대선일까지 이 재판을 정지시켜달라라는 가처분 신청하는 거 저는 혼자 상상해 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거 같이 하시죠. 개소리인가요? 아니요, 아주 좋은 가능하죠. 거죠. 해야 된다고 좋은 봐요. 소리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오늘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아 이제 냈군요. 네, 사건 2025-1238이고요.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이건 변호인단 이름으로 낸 거고요. 네, 피고인 이재명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의 일정,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피고인이 처한 사정, 추가 심리의 필요성, 공직선거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정권 등 헌법 및 재반 법률을 종합하여 볼 때 네. 그 재판부가 2025년 5월 15일 14시로 지정한 공판 기일을 2025년 6월 3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예. 이에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이 5월 1일자 환송 판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예. 그리고 실제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은 초광속으로 한 것이다. 예. 먼저 이런 주장.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에 속하는 공판기일 지정은 부당하고 위헌하고 위법적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핵심 원리를 니네들은 어겼다. 예. 헌법상 선거권과 국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등등등등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라. 먼저 이런 등등등등의 이유로 네. 지금 보니까 24페이지. 와. 4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날 공판기일에 저희가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종류의 공판 진행은 낙선 운동하고 똑같다. 오, 이렇게 아주 정확한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파기환송에 따라서 이 일반 선거인단이 우리들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요. 참고 자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선거법 제3고심 처리 평균 기간이 얼마인지까지 정리해서 그리고 예. 또 트럼프 사건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늘 5월 7일 날 피고인 변호인 4명의 이름으로 제7 형사부에다가 이걸 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5월 15일로 기일 지정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직접,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직접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유권자도 자신의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할 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난 나의 권리를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유권자로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100만 명 청구인을 모집하는 게 어때요? 그것도 괜찮고요. 대표 청구인으로 제가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서면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후루 까가지고 그냥 접수하면 해가지고 되는데.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쭉 예. 받아서 100만 명이든 누구든 쭉 이렇게 연명해가지고 예. 이거를 15일 전에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내일 그건 모레까지. 뭐 오늘이라도 바로 할수 아니 있습니다. 그때 이거. 그 소송 기록 6만 쪽 읽었냐 로그 기록 내놔라 100만 명 사람들이 했잖아요. 다, 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기일만 변경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한 어쨌든 거예요. 해서 본인이 아니잖아. 아니 제가 지금 왜 써놨어요. 자꾸 네.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서면에 써놨습니다. 예. 써놓으셨죠. 제가 관종이라 가지고. 청구인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하시죠. 아니 네. 왜냐하면은 이게요. 아니 이걸 수동적으로 정치권에서 뭘 하는지 기다리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어요. 아니, 나도 유권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네, 해봤고 네. 이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변경 신청서를 3페이지 이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와 수십 페이지다 너무 감사하고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근데 이렇게 이거를- 써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허브를 이제 결정을 보통 그날 하잖아요. 네. 요거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이 진짜 이거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전쟁 선포인데. 아니 안 받아들이면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 선포고 네. 받아들이면 또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고동은 본인들도 이제, 판단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 대응이야 뭐 우리 그 민주당의 변호사님들 법사위원들과 그리고 그 여기 변호사님들이 잘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법적인 탄핵의 카드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에 그 재판받지 않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카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건 우리 법조인들하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정말로 방심하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 일상적 시기에 네. 사법적 그 쟁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30일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한 축에 해 나가면서 또 한 축으로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도 헌법소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재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내란에 대한 그 저지해 나가는 그 책임자의 마음으로 저는 다 함께 이 대선 공간을 단순하게 하나의 투표를 찍는 행위가 아니라 내 주권을 지키는 소중한 그 헌법을 지키는 자리로 인식하게 해서 많이 나오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율사를 중심으로는 이렇게 법적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 전체 지도부와 선대위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주권 지키기에 이번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와 장들을 만드는 지금 말씀하신 뭐 100만인 헌법 소원도 좋고 저는 뭐 그 서명운동도 지금 그런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그 승부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부로서 얼마나 사법부의 주권 침탈이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뭐 내란 세력들을 종식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인지를 보여줄 때만이 저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12.3 쿠데타를 이겨냈던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더 지도부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알려드리면 그 민주헌정수호 변호사단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몇백 명 모여 있는 변호사단인데 거기 안 들어와 있죠? 들어가 있어요? 네. 모르는 들어가 것 같은데. 아, 민변이에요. 약간 더듬 나는 민변이에요. 나는 민변 아니야. 이건 민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들 좀 민주헌정수호 변호사단이라고. 워낙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변 아니고요. 네. 예,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파렴치한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노한 변호사들이 네. 모여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수호하자 이런 의미를 만든 그 단체인데 임시적 단체죠. 네. 근데 내일 기자회견합니다. 오전 10시에 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앞에서. 예. 그리고 왜 기자회견하냐? 실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이 투표와 관련된 선거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각오를 다진 의미로.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워낙 몇백 명 되니까 다 모이지는 못하고 네. 그중에 이제 대표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일 건데 거기 저도 내일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저도 내일 올 갑니다. 거예요? 네. 저 일을 안 올라왔는데 올 거예요? 왜 안 올랐지? 호텔은 잡아놨는데.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호텔은 잡아놨어요. 제가. 알아요. 이재명 선생님 안 올 거예요? 아, 몰랐어요. 몰랐죠, 아, 오빠. 오세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빨리 지금 방송을 할 게 아니라 빨리 가셔가지고 헌법소원 그 청구서를 빨리 아, 쓰시고 써놨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나 오늘 돼요. 접수할 수 있어. 네, 지금 댓글에 지금 빨리 하라고. 아 그래요? 아 반응이 있구나. 참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써놨습니다. 헌법소원 가자고. 전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버튼 누르고 공인인증서 뚜루뚜루 때리면 그냥 바로 접수해요. 걱정하지 뒤에 마세요. 첨부만 쭉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럼요. 이름 서명만 쫙 붙이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접수해 놓고 네. 뭐 뒤에 이제 탄원서를 붙이셔도 되고요. 뭐 하여간 이거는 뭐 제가 진짜 도저히 그냥 정치권에서 뭘 하는지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네. 속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고법에서 오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오늘 하여튼 오후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안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건 또 정말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난다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12일까지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길 변경하긴 뭐 하여튼 특수 사건이니까 미룰 수도 끝까지 있겠다. 끌고 갈 것 같아요. 12일까지 네. 본인들이 어제가 연휴였기 때문에 오늘 모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간을 보고 예, 그다음에 아.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의를 하고 네. 왜냐면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모습을 또 되잖아요. 보여야죠. 아, 또 고심하는 네, 모습. 그리고 네. 12일까지라고 말했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오늘 하겠어요. 12일 날까지 아마 뜸을 들이다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12일까지. 그리고 도동희님이 이동영이 눈꼬리 내려간 사람 조심하라고 했다. 관상은 과학이라고. 이거 무슨 뜻이다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말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이삭한님 읽어달라고요. 노태학주의보 이런 거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본인은 지금 아니,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전에 먼저 물리신 분이거든요. 예, 아니 슈퍼챗 한번 그분 주셨는데 말고 그 밑에 있는 것들 네. 노태학주의보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을 하나 더 올려주셨어. 후속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한 번 더 소개해달라고 이제 한 번 더 슈퍼챗 보냈습니다. 이삭한님께서 자 50달러 또 보내셨거든요. 아, 그 CA 50이에요. 일반 미국 달러가 아니라 좀 정확히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지금 제가 우리 호되게 당하고 네, 있습니다. 노영희 예, 예. 변호사님께서 진행 자리를 노리다가 살짝 밀렸다는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가지고요. 저희 전혀 아니다. 멘토시거든요. 그렇죠. 자신적으로 멘토시고. 웃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제자입니다.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혼나고 노태학, 있습니다. 노태학 벼랑에서 이야기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네, 그렇죠. 노태학 지금 이야기 잡아 해주세요.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조희대 탄핵 후에 데뷔를 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겸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에 대비하라. 당선인 공표가 걸린 문제다. 승리하고도 빼앗길 수 있다. 당선인 공표를 선관위에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태학은 피선거권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공표로 미룰 만한 정당한 이유로 내세울 수 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대법원장 권한 대응으로서 대법원 피선거권 박탈 재심 결정을 확정할 수도 있다. 6월 2일이 대법원 확정 판결의 데드라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네, 생각하고 맞아요. 봅시다. 그리고 노태학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조희대 대법관만 탄핵을 하면 노태학은 뭐 회피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흥구가 직무대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흥구는 이번에 이제 소수 무죄 의견. 취지 반대 소수 의견을 의견. 냈었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편이니까 뭐 조희대만 탄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태악이 그 사이에 있어요. 더 선임 대법관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사건에서는 회피를 할 수도 있지만 회피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직무대행을 회피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노태악이 직무대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법 행정에 있어서 총괄을 노태악이 하는 거거든요. 노태악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우리 편 아니야. 우리 편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소수 의견, 유죄 의견 낸 사람이에요. 예. 유죄 의견 낸 사람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그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다 비상계엄 12.3 후유증이라니까요. 예. 믿을 수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 12.3의 시청자들이나 후유증이 아니라 네. 5월 1일 선거의 후유증 아닙니까? 선거에다가 아무튼 뭐 구속 선거도 취소 구속기소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네.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사소한 것도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노심조사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3 넘어 3이고 정말 고비가 많습니다만 국민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고비도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